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영체제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체제를 보면 컴퓨터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도. 먼저 하드웨어는 그 컴퓨터의 자원이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은 우리가 운영체제 어떻게 자원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제어하고 조정해주는 게 운영체제입니다. 그럼 이제 운영체제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사용자 관점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 관점이에요. 사용자 관점은 사용자의 그런 용이성을 위해서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시스템 관점에서는 운영체제가 자원을 잘 할당하고 제어 프로그램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운영체제 정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원을 제어하고 할당하는데 공통 기능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통합을 한 거죠. 그래서 자원을 제어하고 이런 걸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한 게 바로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항상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커널이라고 하는데 뒤에 또 커널 모드 뭐 이런 게 있어요. 볼게요. 우리가 이런 운영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컴퓨터 구조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전에 컴퓨터 구조 했었죠. 그러면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는 다양한 입출력 장치 그리고 CPU, 메모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메모리랑 뭐 이런 장치들 사이에 CPU랑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공통버스가 필요하고요. 이런 공통버스와 이런 메모리와 이런 입출력 장치, 뭐 CPU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각 장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어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메모리랑 이런 외부 장치들이나 뭐 CPU 사이에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어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입출력 장치에서 메모리를 자원을 요구하거나 그러면 CPU를 CPU 사이클 이런 거를 요구할 때 인터럽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입출력 장치가 입출력을 요구하고 만약에 입출력 요구에 대한 전송이 완료가 되면 그때서야 CPU가 자기 걸 수행하고 있다가 인터럽트 처리하고 잠깐 수행을 하고 다시 자기를 수행하고 입출력 요구가 여기서 또 오면 입출력 전송이 완료가 됐을 때 그때서야 CPU 그 사이클 잠깐 할당해주고 그러는 거죠. 저장 장치는 램, 롬이 있어요. 램은 읽고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 장치고 롬은 읽기만 가능한 장치예요. 그래서 롬에다가 부트 프로그램 막 이런 걸 저장해 놓죠. 그리고 CPU랑 메인 메모리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은 로드 명령어나 스토어 명령어나 이런 거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 메모리가 프로그램이랑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희발성이고 많은 것을 저장하진 못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는 보조 저장 장치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보조 저장 장치는 이런 실제 CPU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장치예요. 네, 그리고요. 여기는 저장 장치의 계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디스크 위로는 휘발성이고 그 밑에는 비휘발성이에요. 여기 위로 갈수록 값이 싸고 속도가 빠르답니다. 그리고 입출력 구조는요. 입출력 구조는 뭘 봐야 되냐? 여기 우리 컴고에서 했던 12장에서 했던 DMA에 대한 거에 나오는데요. 여기 DMA에 대한 그림이에요. 입출력 장치랑 메모리랑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CPU가 중간에 제어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DMA, CPU한테 사이클 한번 잠깐 빌려줘. 이래서 장치랑 입출력이랑 CPU의 제어 없이 직접 메모리를 주고받는데 효과적으로 만든 게 바로 DMA죠. 네.
이제는 운영체제의 구조입니다. 운영체제는 다중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CPU 이용률을 증가시키는데요. 어떻게 하냐? 이 메인 메모리가 CPU랑 접근을 할 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아이인데 여기다가 하나의 작업만 적재하는 것이 아닌 여러 작업을 적재해가지고 CPU가 쉬는 순간이 없게끔 쉬는 순간을 거의 만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나씩 수행해도 되겠지만 작업을 뭐 10초씩만 수행해가지고 10분할 시스템으로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0분할 시스템으로 수행을 하면 사용자들이 자기 프로그램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답니다. 이런 것은 바로 CPU 스케줄링과 다중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여러 작업들이 적재가 돼 있다. 그럼 어떤 작업을 먼저 수행할까? 이것은 작업 스케줄링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메모리에 적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를 또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메모리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 작업들이 동시에 나 이제 실행할 준비가 됐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CPU에서 이걸 한꺼번에 수행할 수 없으니까 뭘 수행할지 선택하는 CPU 스케줄링도 우린 배울 겁니다. 그리고 10분할 시스템에서 운영체제는 적절한 응답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와핑과 가상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스와핑을 통해서는 그 메모리의 공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는 디스크에다가 넣어놓고 사용하는 거는 다시 스왑인은 메모리에다 넣는 거를 스왑인이라고 디스크에 넣는 걸 스왑아웃이라 해요. 네, 그런 스와핑을 수행하고요.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가상 메모리는 가상 메모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한테 구첩 반찬을 주는 그런 하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내가 구첩 반찬을 먹는데 나는 그 구첩 반찬 중에서 3개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나는 눈 감고 1번 줘, 2번 줘, 3번 줘 하는데 내 생각에는 구첩 반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인은 나 몰래 내가 먹는 반찬 3개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약간 가상 메모리랑 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 메모리가 제한돼 있으니까 내가 실제로 내가 프로그램에서 실제 사용하는 애만 주 메모리 적재해놓고 그러면 사용자는 이 메모리에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전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예시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도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운영체제 연산. 운영체제 연산은 보통 인터럽트 구동식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중연산 모드를 말하는데 사용자 모드랑 커널 모드가 있어요. 사용자 모드를 수행을 하다가 커널 모드, 운영체제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특별한 그런 시스템 호출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사용자의 모드 비트는 1이고 그 커널 모드는 0인데 그 모드 비트를 0으로 해가지고 나 이제 커널 모드 수행해 라는 것을 체크를 하고 수행을 한 다음에 다 끝나면 복귀를 하는 거죠. 사용자 모드를 1로 바꾸고요. 네, 그런 내용이고요. 타이머는 왜 사용하냐면요. 사용자 프로그램이 너무 오래 수행을 하면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정된 시간만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바로 타이머입니다. 네, 2.1은 운영체제 서비스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